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신박사의 장망한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무난하게 마감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 또 이제 아시아권 증시도 전반적으로 보합 정도의 어떤 조정을 좀 보였고요. 최근에 좀 가파르게 반등 나온 어떤 흐름 속에서 약간의 어떤 차익 물량 나오고 좀 쉬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예, 큰 어떤 시장의 어떤 위기스러운 어떤 상황,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만큼 종목 장세, 또 섹터 장세가 계속 순환매 돌리면서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어떤 섹터, 배터리라든지 로봇 관련된 이야기, 또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면서 오늘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산업주,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드리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또 세워보도록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06% 상승, 보합이죠. 예, 244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7.2조 거래대금에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네요. 500종목 정도, 한 200종목 많았고요. 코스닥은 0.76% 약세, 5.9조, 좀 평균적인 거래대금 좀 나왔고요. 731포인트,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 많았던 900여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1900억 순매수, 기관은 700억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800억, 100억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690 계약을 순매수, 그래서 수급적인 큰 변동이 없었죠. 지수도 그렇지만.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인수금 50조에 신용융자잔고 16조 5천억, 큰 변동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평균적인, 그냥 잠잠했던 그런 장세 속에서 종목이 조금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장세. 어제 나스닥 지수도 약보합 정도, 다우하고 S&P도 보합 정도 마무리가 됐고, 니케이 증시, 홍콩, 대만, 상해 증시 모두 보합 정도 마무리됐어요. 근데 약보합이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주요 증시 중에서 베트남은 이제 2% 넘게 상승했지만 주요 증시 중에서는 플러스를 내는 흐름을 이제 보여줬네요. 그래서 오늘 업종별 흐름 한번 볼까요?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를 보면 사실 이 갭을 좀 메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때 갭으로 이제 빵 튀었다가 그 갭을 메꾸는, 이 갭이 사실 이 역배열 상황에서 갭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면요, 거의 확률적으로 갭을 메꾸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 매물도 있고, 그렇죠? 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그냥 만족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행위가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일 때는요,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펼쳐져요. 카카오 같은 거 이제 코로나 이제 지나고 나서 요때 갭으로 상승하죠. 그리고 갭 상승한 채 마감하고 갭을 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제 달아나죠. 시장이 엄청 강하면 이제 이런 식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네이버도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이때 이제 갭 상승하고 갭을 메꾸지도 않고 올라갈 때 이제 계속적으로 샀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2020년 4월 23일 네이버가 갭으로 떠서 4% 뜨면서 그대로 마감했죠. 그리고 그 갭을 메꾸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라도 이제 다른 종목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공격적인 태세 전환, 매수세를 이제 가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갭을 메꾼다, 메꾸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런 의미를 좀 지닌다고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역배열 상황이고 약세장 어떤 흐름 속이기 때문에 갭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버리면 그걸 메꾸는 조정이 조금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이게 떴잖아요. 근데 갭을 메꾸는 단계까지는 안 왔다는 거는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간이죠. 주간 정리 마감을 한번 해보면 업종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는 2차전지 업종이 4.8%나 빠졌어요. 뭐 이번 주 좀 차익 물량이 좀 나왔죠. 예, 가파르게 올라온 이 부분을 좀 되돌리는 뭐 LG엔솔도 이제 조금 정체되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종목을 한번 볼까요? LG엔솔도 보시면 정체되는 최근에,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 이건 이제 아예 조정을 받아버렸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주요 이제 성장 업종 내에서 2차전지 업종이 가장 큰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포스코 케미칼도 이번 주는 그냥 좀 정체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 이번 주는 2차전지가 약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기술적인 어떤 부분, 또 실적에 대한 성장이 가장 높은 이제 섹터, 업종이 2차전지라는 건 변함없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요 이제 고점권역을 돌파하는 거는 뭐 시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이번 주 1.2% 약세. 예, 이번 주에 뭐 셀트리온도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 반도체 업종은 그냥 보합 정도네요. 예, 어제 이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엄청.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하이닉스가 또 이제 사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캐펙스 이제 수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불면서 급전직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합을 형성했던 이번 주였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0.7% 정도 밀렸고, 게임 업종 0.8% 밀리면서 최근 급등에 따른 약간 조정을 받았고, 또 KLX IT 하드웨어, IT 업종 3% 빠지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좀 영향을 크게 미쳤죠. 근데 이제 강했던 업종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약세였는데, 이건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예요. 1.4% 강세.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닥 쪽, 특히나 이제 신약주들, 신약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던 그런 한 주를 좀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가파리 올랐죠. 보시면.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알테오젠도 이제 최근에 세게 좀 올라갔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 NKMX 이런 기업들 세게 올라왔는.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보로노이 이런 것들 세게 올라왔죠. 루닛 이런 것도 이제 좀 올라왔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또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도드라지게 이제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를 1.4% 이번 주에 강세로 마감시켰다. 주간으로 볼 때 코스피가 1.5% 빠졌고요. 코스닥이 보합 정도네요. 0.1% 상승했지만 퍼폼했던 거는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이제는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 오늘 수급은 뭐 전기전자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였네요. 1,400억. 코스닥은 오늘도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0.6, 시총 상위 6위까지는 다 이제 세진 않지만 플러스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 뒤로는 좀 크진 않은 약세 정도 보였네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3% 상승했고, 삼성물산도 지금 중동 쪽에 좀 호재를 끼고 있죠. 네옴시티도 있고, 삼성물산이 1% 상승.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했고, 인소프는 다시 또 내려가는 흐름, 되돌리는 흐름이 좀 전개됐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면 오늘 약세였네요, 전부. 에코프로비엠도 1%, LNF도 2%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알테오젠 2% 약세 해서 오늘은 코스닥 쪽 대체적으로 좀 약세였는데요. 오늘 강세였던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쪽으로 이제 건설 기계 업종이죠. 건설 기계 업종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12%, DY 파워 8%,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6%,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흐름이었죠. 해인이 5.8%, 진성 TEC가 5.3%, 그래서 중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같이 혼합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네요. 두산밖에 보시면
가파르게 지금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수급이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구나. 장기 평선들을 뚫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뭐 데모 같은 기업은 이미 신고가를 뚫어냈고 현대 에버다임도 뭐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지금 증권사 HTS에도 올라왔네요. KH건설 이런 중소형주는 뭐 급등하는 흐름들, SY도 이제 모듈 이제 건설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최근에 또 급등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TYM도 이제 뭐 농기계 관련주 뭐 이런 건데 우크라이나 이제 기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는 흐름인 것 같네요. 어쨌든 요 관련된 건설 기계 업종이 참 움직일 일이 없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벤트로서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1% 상승, 현대건설은 이제 크게 상승한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 같은 기업도 이제 뭐 수소 관련된 기업, 또 이제 변압기 뭐 이런 쪽으로 모멘텀을 좀 받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BMT 같은 피팅 관련된 기업, 태광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어떤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의 모멘텀은 조금 이제 상당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 명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연말에 지속적인 관심을 한번 가질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 장세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수급적인 부분 도드라진 게 없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480억으로 동시 순매수 1위 종목, 그 다음은 이 건설기계 중우장대한 종목들이 많죠. 어제도 이제 뭐 B2B 산업이 뜬다는 뭐 그런 어떤 리포팅도 이제 한번 체크해드렸는데, 현대중공업,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한국항공우주, 현대건설기계 이런 중우장대한 것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신약주 중에서 SK바이오팜이 최근에 계속 좋은 어떤 흐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흐름, 중우장대한 거 여기 또 있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진머티리얼즈도 바닥에서 이제 점차 다지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개별 성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이 ABL 바이오 좀 눈에 띄고, 리노공업 이런 것들 좀 눈에 띄는 흐름들 나온 것 같고, 현대 에버다임 요 이제 건설기계 쪽인데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어떤 흐름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SY 같은 것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로보티즈 로봇주들 좀 들어왔고, TSI 같은 종목도 굉장히 유망한데 SFA, 태광 이런 기업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어쨌든 개별 장세 들어가고요. 오늘은 뭐 건설기계 업종 또 중우장대한 어떤 기업들이 수급도 좋았고 시세도 좋은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이슈 체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SK증권에서 괜찮은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보면 한국 사우디 투자 포럼 결과에서 찾는 투자인트에서 이번에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여러 이제 MOU 계약 체결을 하면서 약 40조 원 규모, 뭐 규모 자체가 이제 지금 뭐 언론사마다 좀 틀린데, 어쨌든 엄청난 규모를 일단은 뭐 MOU는 뭐 구속력은 없으니까 일단은 요렇게 하자는 쪽으로 이제 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실제적인 어떤 수주 계약이라든지 또 이제 뭐 연말에 여러 가지 어떤 본 입찰 이런 거에서 수주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실제적인 기업들, 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까지 아마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거 한번 정리된 거 체크 한번 해보죠. 빈살만 방한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국부펀드 및 경제기획부, 에너지부 등 미리 이제 다수 미팅들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약 1,400조 규모로 추정되는 네옴시티 건설 수주위에서 별도 수주 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어쨌든 에너지 인프라 등 26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주목할 부분을 두 가지로 좀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수소 인프라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동 지역도 탄소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그 글로벌 트렌드에 입각해서 향후에 이제 먹고 살 문제를 걱정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유가가 높은 시기에 이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영속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또 이제 탈탄소에 의거한 어떤 에너지 전환을 이루자, 이렇게 좀 전략을 갖고 거기에 기술과 또 건설 기술과 또 이제 신재생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다져야 될 텐데요. 그걸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죠.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삼성물산, 한국전력, 포스코, 남부발전, 석유공사 등 5개사, 또 이제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그린수소 생산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을 했고, 특히나 이제 현대 로템과는 네옴시티가 이제 철도로, 고속철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요거 관련된 양해각서 및 이제 수소 트램 등 친환경, 100% 친환경으로 이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계약으로 이뤄질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리포트에서는 현대 로템 및 현대차 그룹, 특히나 이제 현대 로템, 현대 글로비스를 이제 꼽고 있고요. 요거 관련된 기업, 그리고 이제 BMT라는 이제 좀 중소형 기업이긴 하지만 사우디 아람코의 피팅 밸브 품질 인증을 통과한 바 있고, 또 수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피팅 밸브 공급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한 수의 기대, 이제 주목할 기대감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할 분야는 방산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이든 유럽이든 방산 쪽 대규모 수출들을 이제 내고 있죠. 특히나 이제 2019년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고, 또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약간 불안정성, 또 러시아를 위시한 지금 약간 좀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어떤 군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 어떤 측면이 클 거라고 봅니다. 최근 중동 지역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드론 및 미사일 공격, 국제 정세 불안 심화 등으로 인해서 국산 무기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어떤 이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는 LIG 넥슨, 사실 뭐 현대 로템도 이제 방산 쪽에 이제 전차 쪽 굉장히 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고 큰 수주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LIG 넥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하나 시스템, 요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유도 무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폴란드 천무 수입 계기로 우리나라 다련장 로켓 및 유도 무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도 무기 활용에 필요한 적 감지 레이더 기술, 또 유도 기술 등 이게 이제 뭐 LG 넥슨 이런 데서 좀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22년 초 문재인 대통령 중동 3개국 방문 이후 아랍에미리트와는 천국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이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도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옴 철도 관련된 MOU는 현대 로템, 화학 분야는 롯데정밀화학, 또 합성유 공장 설립 쪽 MOU는 DL 케미칼. 뭐 이런 기업은 조금 비상장인지 좀 처음 들어본 기업들인데, 어쨌든 상장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모듈러, 결국 이제 한 70% 정도 조립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건물 세워주는 거, 그게 이제 모듈러 사업이라고 불리는데, 그거 이제 삼성물산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SY라는 기업이 또 이제 이 관련주로 이제 묶이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덩치 있는 기업들과 또 협력을 같이 하고 있는 중소형 이제 주들, 중소형 기업들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이제 강하게 튀는 흐름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BMT 같은 게 이제 딱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런 어떤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고 실질적인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사실 좀 연결되고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달 말 11월 28일 요때는 또 사우디의 자치행정 주택부 장관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업들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면담하고 또 여러 어떤 소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사우디는 또 이제 뭐 네옴시티뿐이 아니라 또 그린 프로젝트 연간 5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야, 이거 얼마인가 한 60조? 예, 되는 규모잖아요. 이거 연간 계속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 또 이제 스마트 시티라든지 또 신재생 기술들이 아마 필요한 부분이 클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소식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런 모멘텀들이 향후에 좀 즐비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건설 기계라든지 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런 관련된 모멘텀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벤트로 또 넘어가는 그런 흐름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실 장기적인 관점의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분야가 역시나 이제 로봇 분야, 또 이제 뭐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 또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이제 부분일 텐데요. 정말 이쪽은 뭐 장기적인 그 어떤 실적도 동반한 어떤 성장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이죠. 여기서 이제 나온 리포트 간략하게 체크해 볼 텐데요. 제목이 곁으로 다가온 로봇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또 조정기, 또 매크로가 또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서 또 고성장주, 또 실적이 당장은 좀 찍히지 않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누르는 형태가 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멀게 느껴졌던 이 로봇의 시대가 지금은 이제 실생활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어딜 가면 이제 뭐 로봇이 배달해주고 있고, 음식을 옮겨주고 있고, 커피를 타주고 있고, 또 건설 현장에도 이런 로봇들이 투입이 되고 있으면서, 또 해외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인건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물류 창고 쪽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의 로봇 스팟은 데이터 수집 기술을 탑재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거죠. 머신러닝처럼. 그래서 과거 이제 인력으로는 감지하기 어렵던 위험 지역의 점검까지도 가능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이제 뭐 소위 건설 현장 그런 현장에서 이제 로봇이 막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비 오면 쉬어야 되잖아요. 건설 현장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고, 또 공기 단축이 중요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막 건축비 너무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이 대체해 나간다면 상당히 깔끔한 일정들을 맞춰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한 시기에 물류 창고용 로봇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결국은 이제 사람 자르고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류 창고용 로봇은 글로벌 유통기업인 아마존에서 전체 재고의 약 65%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야, 이거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 나간다는 게 확실히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을 표하거나 실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인간을 기계로 대체한다는 사안은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죠. 하지만 이윤 창출이 기업의 제1 목적임을 감안하면 기계의 시범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또 생산성에 대한 증대를 경험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뭔가 좀 무섭기도 한 내용이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또 이윤 창출, 또 비용을 줄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혜주를 찾자. 로봇 시대의 본격적인 개화 후에는 영화처럼 인간이 사회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장은 아니기에 우리는 현재 수혜를 볼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내 한정적으로는 해고가 경직적인 것에 비해 아마존과 같은 이제 해외 기업은 굉장히 고용이 이제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빠르게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로봇의 정착에 베팅하는 투자자는 해외향 실적이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두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지금 점점 그 생산 가능 인구라 할 수 있는 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어. 그렇죠? 예. 그리고 유아 쪽 14세 미만 인구는 야, 이거 무섭네요.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비중이 현저히 작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떤 부분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도 투자 전략에 또 상당히 또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 리스트, 사실 뭐 계속 탑픽 종목은 두 종목을 꼽아드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도 계속 실적적인 부분들, 또 이제 수주라든지 어떤 성과 내는 것들을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SPG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탑픽, 실적적으로는 지금 현재 SPG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종목을 꼽으라면 SPG 정도 이렇게 좀 꼽으면서 장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의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제가 이제 그 장비 쪽의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장비에 대한 발주는 결국은 셀 업체들, 국내 이제 대표 셀 업체들 SK 이제 온이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야지만 이제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상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이제 대규모로 조달했고,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좀 안 좋게 돌변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 크게 이제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결국 장비 발주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SK 이제 온의 발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혜를 PNT라는 기업이 볼 것이다는 그런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리서치 자료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이 강조드렸지만 어쨌든 도식화된 좋은 자료니까 한번 체크드리고, SK온이 이제 총 투자 규모가 15조 정도. 그래서 토지 건물 쪽에 60%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요. 9조 원 정도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장비 쪽으로 6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라는 건 어떤 공정이 있잖아요. 이 공정에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 그 금액이라는 게 또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전극 공정, 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또 자동화 검사 모듈 공정,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공정의 단계가 있는데, 각각 한 1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팅 쪽, 이쪽에 상당히 이제 큰 규모, 믹싱 코팅, 이런 쪽으로 이제 크게 들어가는데, 특히나 이제 코팅, 아변, 슬리핑, 이 전극 공정에서 이제 가장 진입 장벽이 높고, 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정에서 PNT가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 PNT다. 그리고 이제 윤성 FNC 같은 기업도 이제 최근에 상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노칭 공정의 유일 에너테크, 그리고 스태킹 공정의 엠플러스, 또 이제 엠플러스 하나기술, 톱텍 같은 기업이 패키징까지. 그래서 이제 활성화 공정에서는 포메이션 쪽에 이제 원익, PNE, NS 이제 합병하죠. 이런 기업이 이제 활성화 공정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자동화 검사 모듈, 이제 후공정이라 볼 수 있는 이쪽에서 SFI, SM코어, 톱텍, 이노메트리, 인텍플레스, DIT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맡아서 이제
발주가 될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PNT가 가장 높은 수혜를 볼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랜 기간 또 장비들이 또 쉬었잖아요. 예, 그래서 셀 업체 대비 또 조정을 좀 보였고, 이제는 또 사이클이 돌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23년부터는 대부분의 또 이제 발주들이 또 이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장비주들도 본격적인 어떤 사이클에 이제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이번 한 주는 좀 쉬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장세였고, 하지만 종목별 장세는 또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렇게 될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배터리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강력하고요. 또 로봇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은 변함없고, 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과 또 사이클적인 측면에 뭐 건설기라든지 재건 관련된 산업주들의 부흥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떤 시세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계속 필승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